10일 동안 1일 1문자만 하자더니 이분 사랑에 열병이라도 걸리신 건가요? 광숙과 동석 라면 끓이다 체하고 숨다. 오늘도 심장이 바쁘다 독수리. 독수리 술도가인 요즘 연애바람이 솔솔. 광숙과 동석 11썸 기간 중인데 이분들 감정선이 심상치 않아요. 거기에 천수미순 커플, 범수세리 커플과 흥수지 원장 커플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노년 로맨스도 추가. 공주실 여사와 공장 장호토고의 스토리도 함께 풀어보죠. 이 드라마 주말마다 심장 쿵쾅거리게 하는 연애 시뮬레이터 맞죠? 29화 예고 보니까 우리 벌써 숨 넘어가요. 지금 바로 픽업 더 드라마와 함께 28화 리뷰부터 예고 내피셜까지 봅시다. 광숙과 동석은 글로벌 마켓사 비즈니스 미팅에 함께 참석하여 프리젠테이션을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합니다. 마 대표의 설명에 사랑스런 눈빛, 엄지척까지 날리는 동석. 누가 보면 본인 사업 미팅인 줄. 글로벌사의 술도가 약주 평가가 좋으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태세인 동석. 광숙은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동석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빨개지는데 아마도 갱년기 증상 같다 여겨버린다. 하지만 동석은 자기가 경험자라며 얼굴이 달아오르는 건 갱년기 아니고 사랑의 열병이라며 의학적 진단까지 내리는데 어우 회장님 증세가 심각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진심 고백 타임. 집에 직접 데려다주는 길. 마 대표는 동석의 그런 직진이 부담스러운데 또 자신에 비해 재벌인 동석이 너무 과한 조건의 남자라고 생각하고 동석의 마음이 진심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내 감정 가벼운 거 아니야.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동석. 동석의 직진에 광숙은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내 마음 들여다볼 시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11썸 계약을 맺고 하루 2문자만 주고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겨. 동석에게 10일은 너무 긴데 동석은 핸드폰에 디데이 표시도 해두고 하루하루 달력에 체크도 하면서 10일을 버텨보려 하는데 다른 때와 달리 너무 심심하고 시간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있잖아요. 기다리던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소식이 있을 때 그놈의 시간은 왜 그렇게 안 가는 건지. 아마도 동석은 이런 마음인가 봅니다. 그냥 10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긴 10일이래요. 아니 회장님 감정의 전세라도 났습니까? 심심함과 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이른 오전부터 광숙에게 문자를 남기는데 심지어 문자도 그냥 회장님 문학상 수준. 광숙이 이걸 읽고 설레지 않으면 그건 로봇입니다. 그러다 좋은 소식. 장광주의 글로벌 비즈니스 반응이 폭발적이래요. 수출길이 열리게 생겼죠. 이게 동석에게 기쁠 이유는 첫째로는 사랑하는 마 대표가 잘 되는 일이라 그렇고 둘째로는 그 일을 빌미로 마 대표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 약속대로라면 10일 동안 문자만 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니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소식 전달이 아니라 사랑의 명분입니다. 문자를 깨고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그렇게 술도가를 찾아가 광숙을 불러내 얼굴 보며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에 광숙도 너무 밝게 웃으면 기뻐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동석도 너무 행복해집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기쁘게 웃어주는 거. 그 사람에게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 그 모습을 바라만 볼 수만 있다면 그냥 행복한 거. 광숙은 약속 위반이지만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니깐 위반은 눈 감아주는 것으로. 이제 이분들 썸 아니라 거의 연애 인증 아닌가요? 결국 둘은 라면까지 먹는데 그 예고에 나왔던 그 장면 말이에요. 광숙의 음식 솜씨에 대해 묻는 동석. 라면이 유일해하다는 답변에 감점 사유 아니라고 여유롭게 말해주는 동석. 동석은 괜찮다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요리 잘하신다며 이에 감점 사유였으면 좋겠다고 혼잣말하는 광숙. 그런데 갑자기 공주실 여사 등장. 광숙은 급하게 동석을 숨기고 동석은 말없이 고개 숙이고 순둥이처럼 숨죠. 사랑하는 사람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유 따위 필요 없죠. 또 납득이 되고 말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공주실은 라면 2그릇을 보고 살짝 의심했지만 지금 댄스파티 파트너에 빠져 있어. 생각회로는 이미 오토고로 가 있는 상태. 결국 동석은 공주실 모르게 무사히 빠져나오고 급하게 엎드려 있어서 체한 것 같다고 투정을 부리는데요. 하지만 오늘 번개 너무 즐거웠다는 행복한 멘트까지 남기며 퇴장. 하긴 지금 동석이 광숙이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어딘들 그 어떤 일인들 즐겁지 않을까요? 이분 감정 소나기처럼 쏟아붓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동석을 보내고 혼자 있는 광숙을 찾아오는 범수. 대출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형수님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 싶었던 마음에 전세금을 빼서 광숙에서 전합니다. 어제는 흥수가 자신의 보증금을 빼서 주더니 오늘은 범수까지. 이 집 형제들 정말 다 형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함이 무엇인지 아는 아주 훌륭한 청년들이네요. 사실 그동안 도련님들과 다 함께 살고 싶었지만 공주실의 반대가 너무 거세어 말도 못 꺼냈던 광숙인데 오늘은 웬일인지 공주실이 대출금을 갚아야 독수리 술도가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출금을 갚을 돈을 가져온 범수를 한 집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이 기회를 놓칠 일 없는 광숙은 1+1 딜을 내걸며 흥수 도련님 집으로 들이기에도 성공하는데요. 아니 사실 남편 죽고 줄줄이 도련님들 데리고 살려고 하는 형수님 이 세상에 또 있나요? 그리고 또 형 죽고 난 후 형수님을 저렇게 믿고 따르고 지지하는 도련님들 있나요? 정말 이 드라마는 이상적인 가족애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범수와 세리 스토리도 점점 확장되는 분위기인데요. 장미애에게 결의와 완전히 파혼했다고 선언하는 세리. 하지만 장미애는 절대 인정 못하죠. 결국 독고타기 대화를 듣고 감정 폭발. 세리의 결혼을 위해 동석이 원하는 대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말입니다. 애달린 이혼남을 혼자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세리. 독고탁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집기를 부시고 난동을 부리지만 세리는 용서를 비는 대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막상 갈 곳이 없어 결국 범수가 사는 아파트에 오게 되고 마침 한이를 안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범수를 우연히 만나게 되죠.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는 범수와 세리. 한이를 이뻐해주고 범수를 생각해주는 세리의 마음은 고맙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상식과 보이지 않지만 지켜야 하는 기본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고 설득을 시작하는 범수. 혼자 좋아할게요. 그냥 제 마음만 봐주세요. 세리의 고백은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범수도 갈등하죠. 세리의 진심이 부담스럽지만 그녀의 맑은 눈을 보고 그냥 지나치기는 쉽지 않겠어요. 세리는 마마거리지만 너무 순진하고 착합니다. 그리고 범수와 한이를 향한 마음이 너무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범수도 세리의 마음을 끝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 커플 장미애라는 거대한 장애물만 넘으면 범수와 세리 한이는 함께하게 되지 않을까요? 보증금을 형수님에게 전하고 찜질방 생활을 하게 된 흥수는 뒤늦게 발견한 걸까요? 매점 판매는 천직 같네요. 싹싹하고 밝은 모습으로 장사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말이죠. 진상 손님에게 과자세를 당하는데 이걸 지원장이 보고만 있을 리가요. 아무리 자신에게 상처를 준 흥수 오빠지만 오빠가 당하는 걸 못 본 척 할 수는 없죠. 바로 진상 제압 후 흥수를 데리고 나가 토스트 사주며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투자를 할 테니 흥수에게 토스트 사업을 해보라고. 이전부터 흥수를 위해 토스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고 이제서야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못 잡으면 똥멍청이 바보죠. 하지만 흥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에 눈이 둥그레지는 걸 보면 말이죠. 사실 지원장은 자신이 흥수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간 너무 화가 나 흥수에 관련된 걸 다 없애버리는 등 다소 과격한 행동을 했지만 술 취한 밤 광숙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난 흥수 오빠가 날 싫어해서 슬픈 게 아니야.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같아서. 자기 자신이 너무 밉다고요. 정말 너무 짠 소금도 이런 소금이 없습니다. 이런 수뇌보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곱슬거리는 파마머리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하 이건 농담입니다. 암튼 이런 사랑 안 받아주면 흥수가 진짜 바보 맞습니다. 어제 27화에서 미순이 아픈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과 수술할 때 곁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마음 아파하는 천수의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입원해 있는 미순을 찾아가 간호를 해줍니다. 말동무도 해주고 먹고 싶은 것도 챙겨주고 싶어하고 씻지 못해 찝찝할까봐 머리를 감겨주겠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다 심지어 자장가도 불러주는데 사실 개복 수술을 한 미순이었기에 웃기면 안 되는데 웃기기까지. 이쯤 되면 미순을 병간호를 하는 건지 병이 도지게 만드는 건지 알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 봤으니 시청자들은 눈치챘습니다. 천수가 마음을 먹은걸요. 무슨 마음을 말하는 거냐고요. 어릴 때 헤어졌던 미순을 다시 만난 순간 다시 헤어지고 싶지 않다. 함께 옆에서 늙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 말이죠. 그리고 형수 광숙의 원웨이 노빠꾸 응원까지 받으니 천수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용기 있게 미순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미순은 천수를 흠모하고 있었으니 무조건 오케이였죠. 더 돌아가지 않고 서로에게 직진하기로 합의를 하네요. 늦게 만난 만큼 앞으로 행복한 길만 걷게 되기를 빌면서 말이죠. 오늘은 도련님들의 스토리에 광숙엄마인 공주실 여사와 우리 공장장 오토고님 스토리가 꽤 많은 분량 펼쳐졌는데요. 요즘 광숙엄마 공주실 여사는 오토고님에게 약간 빠져있는 것 같네요. 다코야끼가 생각나는 자체 광채 조명을 지닌 고자동님. 그래서 오토고라고 불리는 남자. 공주실의 제안을 받고 오토고는 그녀의 지인들이 득실되는 댄스 파티에 동행합니다. 또 5살 어린 남자를 데리고 온 공주실은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그런 눈길에 으스케하죠. 그곳에서 멋진 탱고 실력을 보여준 오토고에게 다시 한번 반하기도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술도가가 망하면 시골로 내려갈 거라는 오토고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생기든 술도가가 망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딸 광숙에게 무조건 술도가를 살려내야 한다고 하네요. 평소 술도가가 눈에 가시기도 했던 그녀였기에
이런 그녀의 언행은 그녀가 오토고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네요. 약간 푼수 같으면서 얌체 같은 공주실 여사의 분량도 늘어나면서 드라마에 새로운 에너지가 창출될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껏 28화에 펼쳐진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공개된 29화 예고 바탕으로 뇌피셜 굴려볼까요? 29화 예고에서는 동석이 비서에게 바쁜 일 아니면 모두 미루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왔고 다들 아시죠? 광숙이의 대답을 듣기로 약속한 그날 말입니다. 아직 대답도 듣지 않았지만 좋은 날이 될 거라고 확신이 들었는지 세수트까지 맞춰 입미네요. 까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나쁜 날도 아닐 테니깐 아마도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은 듯 싶네요. 그렇게 새 옷 입고 기분 좋게 광숙을 만나러 가는 동석. 그동안의 썸을 거쳐 드디어 진지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동석의 모습이 기대되는데요. 피아노 치고 노래까지 불러주면서 프로포즈하는데 어떤 큰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집니다. 마광숙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직감. 광숙도 아마 오케이라는 답변을 줄 것 같습니다. 광숙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석에게 스며들었으니까요. 힘들 때마다 키다리 아저씨처럼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한다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는 잠깐 저리 집어치우고 동석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결심할 것 같네요. 제 생각엔 연애를 시작해도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를 할 것 같아요. 엄마의 주책스러운 반응도 부담스럽고 도련님들에게도 뭔가 멋쩍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중년들의 비밀 연애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공개된 다른 장면은 장미애가 대학교를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범수를 깎아내리는 말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리는데요. 그러는 엄마에게 더없이 실망하는 세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마마거리던 세리도 강하게 반항을 할 것 같은데 아마도 세리가 선택할 방법은 가출일 것 같네요. 가출하고 갈 곳도 없는데 어디로 가게 될까요? 범수와 한이가 있는 술도가 본가겠죠. 그렇게 술도가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장미애와 독고탁의 과거도 알게 되겠죠. 수년 전 장미애가 버린 핏덩어리 아들을 키워준 술도가 이번에는 가출한 다 큰 딸의 안식처가 되어줄 술도가입니다. 그 와중에 세리는 범수한테 한 발 더 다가가겠죠. 이젠 도망칠 수 없다는 듯이 자꾸 찾아가고 자꾸 마음이 가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범수. 사실 범수는 세리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상태라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 아니 서로 사랑해서 혹은 나이 많은 남자가 순진한 여자 학생을 꼬드겨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을 텐데 범수는 워낙에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도 아니고 되려 너무 정직하고 깔끔한 사람이라 아마도 대학교를 그만둬 버리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술도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앞으로 전개될 스토리 중 한 줄기는 28화 마지막 마광숙의 멘트처럼 완성체 5남매의 독수리 술도가 성공기일 것 같네요. 그리고 곁들여 지원장은 흥수와 토스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흥수도 지원장을 싫어해서 보증금을 돌려준 건 아니니까요. 또 그들은 어쩌다 하룻밤을 함께 보냈었죠. 지원장이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너무 멀리 간 겁니까? 요즘 분량 많아지는 시니어 로맨스 주인공 공주실과 오토고 커플은요. 다시 만난 세계를 오디션 무대가 아닌 진짜 인생 무대로 만들 준비 중입니다. 춤은 핑계고 설렘은 진심이죠. 사랑은 타이밍이라지만 누군가는 오래 기다리고 누군가는 용기 내 한 발 먼저 다가가죠. 다음 주말 독수리 오영재 속 누가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지 어떤 커플이 주인공이 될지 우리 같이 지켜봐요. 때로는 설렘이, 때로는 눈물이, 그리고 결국엔 따뜻함이 남는 이 이야기. 오늘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리뷰에서도 이 감정들 또 같이 나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여기는 픽업 더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다음 회차에서도 다시 만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